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올해는 몇 년인가 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반부는 호주에 관한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시드니 시내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길이 있죠. 킹 스트리트. 여기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이 길이 시내에 있으니까 아마 아주 여러 번, 어쩌면 수백 번 여기를 지나다니신 분들이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이 킹 스트리트의 킹은 어느 왕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은 왕이 아니래요. 그 사람은 바로 필립 킹, 세 번째 거버너랍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걸 여기 보면 여기 시드니 시내에 있는 킹 스트리트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언제 결혼했고 그런 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보니까 이 거버너 킹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이 1800년에 왔는데 당시에 호주에는 뉴사우스 웨일즈에는 첫째, 돈이라는 게 부족했고 서로 주고받을 만한 그런 물리적인 것이 부족했고, 둘째, 여러 가지의 화폐가 돌아다녔는데 그것에 대한 환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행 앞을 지나가면 거기 모니터에 환율이 나와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모니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환율도 없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영국 화폐를 여기 뉴사우스 웨일즈에서 쓴다, 공용화폐로 쓴다라는 그런 결정도 1824년에나 공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에는 이게 아주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배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돈이나 주고 가면 여기 뉴사우스 웨일즈에서는 그냥 아주 혼란스럽게 쓰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 세 번째 거버너 필립 킹은 11가지 많이 쓰이는 돈을 정해서 그것들의 환율은 이거다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당시에 많이 쓰이던 동전 혹은 금화 이런 것들 11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 간의 환율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그 중에 한 줄 보면 여기 Dutch Ducat 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네덜란드 금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연도입니다. 1781. 1781이 뭐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죠. 네덜란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신학대학을 나와야 이걸 이해하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이걸 보고 예수님 탄생 이후 1781년 이거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이나 호주 혹은 뉴질랜드에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연도를 이렇게 계산하는 세상에 살고 계시죠. 이거 너무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연도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혹은 않았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분의 블로그를 보고 있습니다. 자산동 쉼터라는 좋은 블로그를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화엄사 대웅전의 현판, 여기서 대웅전 이렇게 쓰여 있죠. 그 밑에 보면 6글자예요. 지리산 화엄사. 화엄사에 가면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연도에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연도가 적혀 있는데요. 작은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 선조의 아들인 뭐 누가 적었다고 하는데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요새 확대하면 큰일이라고 하는데 뭐 한번 해보죠. 여기 좀 확대를 해서 왼쪽에 있는 몇 글자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황명숭정 9년. 딱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나와 있는 숭정이 명나라의 황제 아닙니까? 잠시 그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숭정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죠. 황제가 된 것은 1627년이라고 하는데 여기 연호, 숭정 몇 년, 이거는 1628을 첫 번째 년으로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황제니까 1644년이 명나라가 망할 때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죠. 자, 여기까지 숭정제 충분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엄사로 다시 돌아오면 28년이 1년이니까 38년은 11년이고 거기서 2를 빼면 37, 36, 그러니까 1636년이 숭정제 9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황명숭정 9년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때가 1636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숭정 9년은 숭정제도 살아있고 명나라도 존재할 때니까
뭐 백보를 양보해서 뭐 옛날에는 그랬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선왕조실록 웹페이지죠. 여기는 영조 때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언제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긴 글이 있고 맨 마지막에 시, 황명, 숭정, 기원후 124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리산에서 본 건 숭정제 9년이죠. 이제 숭정제 124년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산기가 있어요. 숭정 124년은 언제인가 해보니까 1751년이라는 거예요. 여기 글에 보면 여기가 영조 27년이래요. 그래서 챗GPT한테 영조 27년은 몇 년이냐고 물어봤더니 175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와 숭정연호 계산기가 같은 연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때 1751년이면 숭정제가 살아있지 않은 건 뭐 당연하고 명나라가 없어진 지도 한 100년 이상 지났어요.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 숭정연호를 열심히 쓰고 있었죠. 한 뭐 100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종대왕의 비문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은 철종대왕께서 언제 태어났다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 원문에 보니까 숭정 기원후 204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문이니까 그때가 태어났다는 거고 이제 33살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3을 더하는 거죠. 204에다가 33을 더하면 237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숭정 계산기에다가 237을 넣었더니 그게 1864년이라는 거예요. 철종의 기록을 보니까 여기 1864년에 사망을 했다고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그 숭정 계산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까 대웅전 현판은 숭정제가 살아있을 때였고 영조 때의 기록은 명나라 망한 지 한 100년 조금 더 지났을 때였었고 여기 철종에 대한 얘기는 지금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220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뭐 이거 뭘 기준으로 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 아닐까? 뭐 숭정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딴 걸로 하고 싶은 사람은 딴 걸로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조선왕조실록에서 어떤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순조 때의 글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강세정이라는 사람이 숭정연호를 안 쓰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유생 727명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강세정이 숭정을 안 쓴대요 라고 이제 꼰질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숭정연호를 쓰지 않으려면 들키지 않게 잘 써야 하는 것이죠. 조심조심. 이 조상들의 지혜가 빛나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부터인가 이것을 안 쓰기로 한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지혜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네덜란드 금화에 나와 있던 연도와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화엄사 현판에 나와 있는 연도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연도는 민주노총 웹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민주노총 웹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올라간 글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사실 이 웹페이지에는 두 개의 글이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의 글을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 글을 발표한 주체가 세 개의 단체예요. 하나는 북한 것이고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렵게 적혀 있지만 이게 바로 민노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노총.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글의 마지막에 날짜가 나와 있어요. 주체 111년이라는 거예요. 아까 네덜란드 금화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 탄생 이후로 계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숭정 황제는 우리가 1628년부터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체 111년은 뭘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김정은네 할아버지가 1912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1년이고 그러면 2012년은 101년이고 거기부터 10년 뒤인 2022년이 111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모를까봐 그 괄호를 치고 거기다가 2022년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연도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북한의 웹페이지가 아닙니다. 여기 주소가 적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경향신문사 어디에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녹음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이 글의 제목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무엇 반대, 그 다음에 족의 자주평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민족의 자주평화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족의 자주평화라는 어떤 거룩한 표현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면서 연도, 올해는 몇 년인가에 관한 이번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